첫 번째 재해조사 중에 용어의 정의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로 나눌 수가 있으며,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해서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가 되겠는데, 필기와 실기 모두 많이 출제하는 부분이므로 우리가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었죠. 자, 어떤 식으로 했다? 중재를 4일 동안 한 삼룡이가 뿌직하고 열받아 버렸다. 자, 그래서 중대재해에 관련된 세 가지는 모두 외워줘야 되는데, 첫 번째 4일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 삼룡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마지막으로 뿌직하고 열받아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중대재해 암기 팁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재를 4일 동안 진행한 삼용이가 뿌직하고 열받아. 세 번째 재해 원인의 연쇄 단계 부분에서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간접 원인의 종류는 우리가 필기시험에 어느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암기법을 통해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신, 교정, 기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간은 무엇이다? 간접적 원인, 간접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신은 신체적, 두 번째는 교육적, 정은 정신적, 기는 기술적, 관은 관리적, 총 5가지가 있다 정도 체크하고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간접 원인에 대한 내용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간신이라는 녀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간신을 교정하기 위한 기관이 있었다라고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도미노 이론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론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인리히와 버드가 숨어져 있죠. 자, 이 하인리히는 비율이 뭐가 있었냐면 1대 29대 300으로서 1은 중상, 29는 경상, 300은 무상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 또한 중요한데 각각의 단계별로 외워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암기법을 사용해서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사유지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결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사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유지 밑줄 치고 1번의 개발 결렬을 2번, 그 다음에 불안한 행동 상태를 3번, 그 다음에 사는 4번, 상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유지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결렬은 개인적인 결함, 세 번째 3단계는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로 봐주시면 되고, 4단계와 5단계는 일반적으로 다 사고와 상해이기 때문에 3단계까지만 확실히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은 하인리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버드의 비율도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죠. 버드에서 암기해야 되는 비율은 1대 10대 30대 600이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참고해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버드의 도미노 이론은 어떤 식으로 암기하면 좋을지 암기 팁을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어떻게 되었냐면 통구이가 되었습니다. 통구이가 되어서 직사해버린 것이죠. 좀 잔인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암기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새는 버드를 생각해주면 되고, 이때 통 1번, 그 다음에 구이는 2번, 그 다음에 직사의 직은 3번, 사는 4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때 통구의 통은 통제 부족, 그 다음에 구의의 구는 기본 원인, 직사의 직은 직접 원인, 그 다음에 사는 사고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스 부분도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1단계는 관리구조, 2단계는 작전적 에러, 3단계는 전술적 에러가 있다 정도만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연쇄성 이론 하인리의 법칙 중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의 개발이 결렬이 되어서 어떤 개인이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가 사상되고 있다. 이렇게 외워주도록 할게요. 재해 예방 기본 4원칙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되면서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 이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하인리의 제시 원칙은 10가지였지만 4가지로 요약해서 이 재해 예방 4원칙을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 손, 대, 예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떤 식으로 암기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재예는 예대를 소원한다. 그래서 재예는 예대를 가기 소원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글자인 예인 예방 가능 원칙, 대는 대책 선정 원칙, 그 다음에 손은 손실 우연 원칙, 원은 원인 연계 원칙으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원인 연계 원칙은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 손실 우연은 마찬가지로 손실 우연은 사고의 결과 생기는 손실은 우연하게 발생된다.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재해 예방의 기본 4원칙. 자, 자식이 있었는데 예술적인 감각이 워낙 뛰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예는 예대를 소원했습니다. 재해 사례 연구 순서는 그냥 순서만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앞글자를 따서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해 사례 연구 순서는 제3문, 근대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새로운 암기법이 있다면 각자만의 암기법을 만들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가 있는 암기법을 만들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글자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3문, 근대라는 것 순서대로 암기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프레스입니다. 프레스에 따로 별표 3개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프레스의 점검 내용을 모두 암기해야 되는데 그대로 모든 것을 암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글자만 따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클러치, 크랭크, 1행정, 그 다음에 슬라이드 프레스, 방호장치, 전단기를 동그라미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암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가 어떻게 되었냐면 방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를 클리스마스라고 적겠습니다. 트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크리스마스 크리가 비상정지되어서 슬프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프는 무엇이냐면 프레스의 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전의 방 1번, 그 다음에 전의 전이 2번, 그 다음에 클리스마스의 클이 3번, 그 다음에 크가 4번, 그 다음에 비상정지가 5번, 그 다음에 슬이 6번, 그 다음에 프가 7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전의 방은 방호장치의 기능 1번이 되겠고, 전은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2번, 클리스마스의 클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리의 크는 크랭크축, 플라이 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가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비상정지장치. 이때는 행정을 쓰지 않고 비상정지장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5번. 그 다음에 슬프의 슬은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6번째. 그 다음 마지막이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가 7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레스는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으로서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되었던 것들이 로봇입니다. 로봇은 별표 2개 정도 쳐주도록 할게요. 로봇은 이 외부 전선, 그 다음에 매니퓰레이터, 제동장치를 암기해줘야 됩니다. 이것의 암기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로봇의 외부는 내재다. 이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로봇에 의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외부, 그 다음에 외부가 1번, 그 다음에 매가 2번, 재가 3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가 1번, 그 다음에 매제의 매는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2번, 세 번째 제동장치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로봇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중요한 것은 크레인입니다. 크레인도 별표 2개를 쳐주도록 하고 각각 앞부분에 있는 걸 한번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 전 재산인 크레인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와이프에게 있다 라고 외워주도록 합니다. 크레인의 주권은 와이프. 자, 그럼 어디에 순서를 치는지 보도록 할게요.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주권의 주 1번, 권의 2번, 와이프의 Y에 3번을 쳐주면 되겠습니다. 즉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건과 방지 장치 등의 기능이 있는 것이 2번,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가 3번으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게차까지만 암기 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게차도 마찬가지로 별표 2개를 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제동장치의 제, 하역장치, 바퀴, 전조 등을 동그라미 친 후에 암기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차 바퀴에 무엇이 있냐면 바퀴에 전조등을 할 겁니다. 전조등, 하재 이렇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게차 밑줄 치고 첫 번째 바퀴가 1번, 두 번째가 전조등, 그 다음 하재의 하가 3번, 재가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게차 바퀴가 1번, 그 다음에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2번, 하재의 하는 하역장치 이상 유무 3번, 마지막 재는 제동장치 4번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이 해당 부분 4가지는 반드시 외우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주 읽어줌으로 해서 눈에 익혀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해당 강의의 마지막 부분 안전 인증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의 방호 장치까지 한번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실기까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계 기구 및 설비, 그 다음에 방호 장치까지 모두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기계 기구 및 설비는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리, 배고, 프아서, 롤케이크, 사고네. 가끔 암기법을 만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철자를 파괴하는 경우도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쉽게 외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각각 번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리의 전이 1번, 그 다음에 리가 2번, 그 다음에 고가 3번, 그리고 프가 4번, 아가 5번, 그리고 롤케이크의 롤이 6번, 그 다음에 크가 7번, 마지막으로 4가 8번, 진짜 마지막 곤이 9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리의 전은 전단기 및 절곡기, 리는 리프트, 고는 고소작업대, 프는 프레스, 그 다음에 아는 압력용기, 얘만 특별히 압력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롤케이크의 롤은 롤러기, 크는 크레인, 사는 사출성형기, 고는 곤돌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어장치는 눈으로 한번 많이 읽어보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암기법으로 쉽게 외워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암기를 했냐면 프랑스가 방전돼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비상정지돼서 슬프다라고 암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암기법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가 방전이 되어 크리스마스 트리가 비상정지되어 슬프다. 자, 어떤 식으로 암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F는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나타내는 것이고, 첫 번째 방은 무엇이냐면 방호장치의 기능, 두 번째 전은 무엇이냐면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세 번째는 클 부분인데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 크는 크랭크 축, 플라이 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여부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상정지 장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슬 부분은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면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 교시 등 작업 시의 안전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법을 통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밑줄 쳐주면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의 조작 방법의 조작, 그 다음에 작업 중에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이때 참고로 매니퓰레이터는 로봇의 팔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상을 발견, 그 다음 네 번째 2인 이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재가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있는 오조작 밑줄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암기 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로봇을 2인 이상 조작할 경우 오조작되어 속도 이상을 발견한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외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밑줄 쳐주시고, 자, 그럼 로봇 작업 시에 지침 사항을 보도록 하면 첫 번째 2인 이상 신호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작 부분, 조작은 무엇이냐면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조작, 마지막 부분이었고, 네 번째는 속도 부분은 무엇이냐면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그 다음 마지막에 이상을 발견한다는 다섯 번째, 이상을 발견한 때의 조치다라는 것을 체크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를 보게 되면 이전 시간에 외웠던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법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로봇의 외부는 매제다. 자, 그래서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이런 식으로 암기했습니다. 첫 번째 외는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그 다음에 배는 무엇이냐면 매니퓰레이터의 작동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베이어 안전작업 수칙, 즉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부분에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지 암기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의 비상정지 장치가 풀리면 덮개 또는 울이 이탈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첫 번째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풀리 원동기 또는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 또는 울은 무엇이냐면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이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이탈은 이탈 등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